어느 영국 박물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버넷입니다. 영국 남부에서 자란 저는 오래도록 세상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기자가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와 국제 정치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BBC 뉴스팀에 합류해 2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누비며 수많은 현장을 취재해왔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총성이 멈춘 순간도, 국제 정상회의장에서 오간 침묵의 외교도, 가난한 마을 소년의 작은 꿈도 저는 기록해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제가 가장 자주 마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어디인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수많은 통계를 뒤져보기도 하고 다양한 문화 속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봤지만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진짜 장면은 언제나 조용한 일상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의 타이틀을 내려놓고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 세상이 놓치고 있는 진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조용하지만 제 인생에서 오래도록 잊지 못할 한국 청년의 작은 행동, 그리고 그 너머에 숨겨진 한 나라의 깊은 문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오랫동안 설명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한국? 북한 옆에 있는 그 나라 아니야? 거기 아직 전쟁 중 아니야? 거긴 너무 경쟁적이고 좀 답답한 분위기 아닐까? 제가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런 말들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한국을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걸까? 그리고 그 인식은 과연 사실일까? 2005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본 풍경은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질서정연한 거리, 서로를 배려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애쓰는 문화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면들은 대부분의 외국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려는 이 이야기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난 3월 런던 자연사 박물관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로 붐비던 그곳에서 한 영국인 남성이 지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남성의 이름은 제임스 하딩, 올해 56살의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딸과 함께 박물관을 찾았고 즐겁게 전시를 둘러보던 중 커피를 사기 위해 잠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의 지갑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안엔 여권과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딸과 찍은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뒤로 예정된 해외 출장에 필요한 여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그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엔 눈앞이 깜깜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막했죠. 하딩 씨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물관 직원에게 잃어버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 시간까지 지갑을 접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거의 포기한 채 딸과 함께 박물관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나고 박물관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딩 씨 맞으시죠? 지갑이 도착했습니다. 내용물은 모두 그대로고 메모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박물관으로 되돌아갔고 자신의 지갑을 받았습니다. 지갑 안의 모든 물건은 신용카드도 현금도 심지어 가족 사진도 손상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들어 있었죠.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이라면 지금쯤 많이 당황하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이 지갑이 꼭 당신에게 돌아가길 바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자, 정우진 드림. 정우진. 그는 24세, 서울에서 온 대학생이었습니다. 런던에 여행을 온 그는 박물관 한켠에서 누군가 흘린 지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주워 박물관 데스크에 맡겼습니다. 단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쪽지까지 적어 지갑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하딩 씨는 말합니다.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 지갑 안에 있던 돈도, 카드도, 여권도 전부 그대로였고 이름 모를 한 사람이 남긴 그 따뜻한 메모가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그 감동을 자신의 SNS에 올렸고
그 글은 며칠 만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한 청년이 내 지갑을 돌려줬습니다. 이름은 정우진. 나는 그를 모르지만 그의 행동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바꿔놓았습니다. 정우진 씨의 행동은 단순한 선행을 넘어 문화적인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SNS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중 다수는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저렇게 정직한가요? 내가 한국에서 겪은 일과 똑같아요. 정말 믿을 수 없는 나라죠. 유럽에서도 이런 건 보기 힘든데 감탄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우진 씨를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에선 남의 물건을 주우면 그냥 돌려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정우진 씨의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입니다. 서울 시내의 카페를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리에 가방을 두고 노트북을 올려둔 채 자리를 비웁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잠시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와도 그 자리에 있던 물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는 휴대폰을 두고 내린 승객이 몇 정거장을 돌아 다시 탑승해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밤 10시가 넘어도 여성 혼자 조용히 걸어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번화가가 아닌 일반 주택가 골목길에서조차요. 한 외국인 친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이상해. 너무 안전해서 처음엔 불안할 정도였어.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게 얼마나 특별한 건지 깨닫게 돼. 이런 정직함은 단지 몇몇 사람의 특성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문화입니다. 한국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가치를 강조합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를 중요시하고 내가 아닌 우리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갑 하나를 돌려주는 일이 감동적인 뉴스가 아닌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지요. 정우진 씨는 말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자연스럽게 배워왔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영웅적인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기자로서 배운 건 조금 달랐습니다.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한 정직함의 반복입니다. 정우진 씨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세상을 구하려고 지갑을 주운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가 자라온 나라, 그가 몸으로 체득한 문화가 그를 그렇게 움직이게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로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런던 자연사박물관에서 정우진 씨의 손끝으로 이어진 이 정직함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공공장소에서도 남의 물건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카페에 혼자 앉은 대학생이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그 자리에 남겨둔 노트북과 휴대폰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받지 않습니다. 지하철에 잃어버린 물건도 버스 정류장에 두고 간 지갑도 높은 확률로 그대로 주인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어도 한 여성이 혼자 집으로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종종 저녁 산책을 즐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놀라곤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책을 읽는 여성, 조용히 조깅하는 청년들, 가로등 아래 웃으며 통화하는 젊은이들. 이 시간에 이렇게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야? 제 머릿속의 기준으로는 그 상황들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위험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정직한가요? 그 물음에 답하려면 단지 교육이나 법 제도만으론 부족합니다. 그보다는 한국 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묵직한 기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내가 당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하지 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양심을 지켜라. 이런 말들은 공익 광고에나 나올 법한 문장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평범한 대화 속에 자주 등장합니다. 저는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작은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저거 주워도 돼?
그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주인이 있어. 우진이처럼 착한 사람이 그걸 찾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냥 두자.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참 묘했습니다. 이렇게 정직은 특별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일상의 속삭임 속에서 전해지는 것이구나 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국가를 비교할 때 종종 숫자에 의존하곤 합니다. GDP, 경제 성장률, 복지 지표, 혹은 외교적 영향력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제가 20년간 기자로 일하며 얻은 확신은 이렇습니다. 진짜 선진국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구분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정직함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 그 정직함이 칭찬받기보다는 그저 그럴 수도 있지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그것이 바로 진짜 위대한 나라의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며칠 뒤 하딩 씨는 정우진 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메일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바라봅니다.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들의 나라로요. 그리고 SNS를 통해 자신의 팔로워들에게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단지 기술 강국이 아닙니다. 그곳은 사람의 품격이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기자로서 저는 가장 작은 이야기 속에 가장 큰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정우진 씨의 행동은 작았습니다. 그는 지갑 하나를 돌려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한 영국인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이야기를 접한 수천 명의 인식을 바꾸었으며 오늘 당신에게도 어쩌면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혹시 당신이 한국을 아직 잘 모른다면, 단지 뉴스 헤드라인이나 TV 드라마로만 기억하고 있다면 조용히 이야기 하나를 떠올려 주세요. 런던 자연사박물관 한켠에서 잃어버린 지갑을 돌려준 한 청년, 그가 속한 나라. 그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정직함이 일상이 되고 안전함이 당연한 나라. 그리고 그 조용한 품격이 세상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BBC 기자, 버넷. 기억해야 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감동 이야기가 듣고 싶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BBC 기자 버넷이었습니다.